드디어 포크네 셰프 11화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이연의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연정이 걱정했던 갑신사화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건데요. 그런데 진명대군의 소개에 따르면 역사에서는 이연이 갑신사화를 일으켜 폐위되며 보위에 이른다고 설명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드라마에서는 이연이 갑신사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된 예고편을 리뷰해보며 포크네 셰프의 엔딩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포크네 셰프 11화 예고편은 생각에 잠긴 이연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연은 지난밤에 연지영과 보낸 시간을 곱씹어 보는 것 같은데요. 이연은 연지영에게 나의 반려가 되면 아침마다 손수 비빔밥을 만들어준다며 사랑을 고백했죠. 그리고 이를 들은 연지영은 굳이 자신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연과 함께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고편의 대사에서는 연지영이 대신 폭군이 아닌 걸로 약속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로 보아 연지영은 이연의 고백을 받아주는 대신 절대로 폭군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마루에 앉아 반지를 매만지는 연지영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이 반지는 지난밤 이연이 사랑 고백을 하며 그녀에게 선물한 반지였습니다. 따라서 연지영은 이연의 고백을 받아주었으며 이는 그녀가 미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음을 의미하고 있죠. 이어서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다음 장면에선 이제 막 잔치를 벌이려는 궁궐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 잔치는 바로 인주대왕 데뷔의 칠순을 맞이하는 진찬이죠. 이연은 이곳에서 할머니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처형무를 출 예정이기도 합니다. 처형무는 악기를 물리치는 처형타를 쓰고 추는 춤으로 만수무강과 풍요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11화 미리 보기에 따르면 이연은 폐비 사건의 진실을 마주해 결국 폭주해버린다고 하죠. 따라서 다음 회차에서는 인주대왕 데뷔를 축하해주려던 이연이 돌연 그녀를 죽이려고 드는 모습이 비춰지며 사실상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들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이후 제산대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는 자신과 함께 반정을 꾸미는 자들에게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거라 말하죠. 이로 보아 제산대군이 이연을 폭주시킬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화에서는 제산대군이 반정 세력들에게 자신이 잡아놓은 이장균과 함께 이연의 외조모인 부부인 공심씨를 보여주었죠. 아주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계셨어. 바로 저 인형 안에 베비가 사사될 때 흘린 피 묻은 적삼 말입니다. 제산대군은 그녀가 패비가 사사될 때 흘린 피 묻은 적삼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예상컨대 이 적삼이 인주대왕 대비가 이연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아주 중요한 증자인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피 묻은 적삼이 이연을 폭주시키는데 기폭제로 작용할 걸로 예상되죠. 이어서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야밤에 꽃단장을 한 수건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녀는 누군가에게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라고 말하죠. 그녀가 말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공심씨로 이연이 외조모를 만나 어머니 죽음에 대한 비밀과 마주한다면 무조건 폭발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수건은 손님인 공심씨의 도착을 기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 수건이 말하는 손님이 바로 연정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음 장면에서는 그림자의 모습과 함께 피가 튀기는 장면이 비춰지는데요. 우선 왼쪽 그림자의 모자로 보아 신하들 중 한 명이란 걸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제산대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자를 보면 누군가가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제산대군이 누군가를 칼로 벤 것 같은데 아마도 이장균을 죽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가 제산대군이 반역을 꾸미고 있음을 실토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산대군이 깔끔하게 이장균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누군가가 화살을 맞는 장면이 비춰지고 대령 숙수가 흑당들에게 납치를 당해 남성들에게 포위된 연지영의 모습과 그녀가 공격에 당해 쓰러져 납치를 당하는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이것이 아까 언급했던 두 번째 가설, 수건이 말한 손님이 바로 연지영을 의미한다는 건데요. 수건은 이연을 폭주시키는 데에는 제산대군과 같은 마음이지만 그녀는 그 수단으로 연지영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아마도 연지영이 나타난 이후로 자신이 밀려났다는 생각에 질투심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지영이 납치당하는 과정에서 모자를 떨구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신하가 연지영의 납치 사실을 이연에게 알리죠. 이어서 부디 무사해야 한다. 말을 타고 나서는 이연의 부하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연은 연지영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텐데요. 다음 장면에선 도망치는 연지영의 모습과 그녀의 뒤로 누군가가 쫓아오는 장면이 비춰집니다. 그녀의 머리를 보시면 모자가 없는 걸로 보아 납치를 당해 죽기 직전에 탈출한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면에선 이연의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녀 주위를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로는 초가집이 보입니다. 예상컨대 이연의 어머니는 폐위된 뒤 시골에서 살고 있던 것 같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공심씨가
누군가가 이연의 어머니를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들의 앞엔 사약이 놓여있고 그들을 바라보는 신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인주대왕 대비는 이연의 어머니를 폐위시킨 것도 모자라 사약을 먹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제산대군이 갖고 있는 사초를 통해 밝혀질 것 같으며 앞에서 언급된 패비의 피 묻은 적삼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칼에 뽑아드는 이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곳은 바로 인주대왕 대비의 칠순잔치를 벌이는 곳이죠. 이연의 옆에는 임송재와 공길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연의 폭주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제 이연에 가까운 사람들마저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걸로 보이죠. 이어서 인주대왕 대비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녀의 시선으로 보아 누군가가 앞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에서는 이연이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외치는 걸로 보아 인주대왕 대비의 앞에는 이연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컨대 분노한 이연은 자신의 할머니까지 죽이려는 것 같죠. 이후 이연이 최영탈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피 묻은 칼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미 이연은 살인을 저지른 것 같은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그가 최영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데 왼쪽과 오른쪽엔 궁인들이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로 보아 폭주한 이연은 이제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것 같은데요. 다음 장면도 보시면 이연이 복도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닥에는 수많은 궁인들이 쓰러져 있고 이를 본 다른 궁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고 있죠. 여기까지만 봤을 땐 이연은 제산대군의 계획대로 폭군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지난화에서 반정 세력의 대화를 보시면 그리고 주상께서 자신을 받들은 한시일파를 친히 척결하시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폭군을 축출한다는 명분 아래 주상께 칼을 겨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산대군파는 폭군을 축출한다는 명분 아래 이연을 죽이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되는 지점은 아무리 이연이 폭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일까 싶은데요. 어쩌면 제산대군은 이연의 폭주에 맞춰 부하들을 시켜 궁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이 모든 것을 이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피 묻은 칼이 땅에 꽂히고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이연이 어딘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복장이 처형물을 출 때 입는 옷과 다른 걸로 보아 폭주가 멈춘 후 제정신으로 돌아와 연주영을 구출하라는 장면인 것 같죠. 그런데 뒤편을 보시면 불이 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로 보아 연주영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선 역당의 무리들이 궁궐의 군인들을 공격하며 반역의 시작을 알리고 정말 막을 수 없는 거냐는 대사를 하며 심각한 표정을 한 연주영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연이 폭주함과 동시에 제산대군이 파놓은 함정까지 걸려들어 누명까지 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길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전개상 다음 주에 공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공길은 없어도 되는 존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공길은 지난화에서 자신의 누이를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이 수건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공길은 이연에게 사실 전화를 쏜 것은 자신이라는 걸 실토하며 그간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와 함께 자신이 알고 있는 수건의 어두운 면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후 연지영은 공길의 도움을 받아 역당들로부터 탈출하고 이연의 폭주를 멈출 것 같죠. 또한 연지영은 이연에게서 망운록을 돌려받고 다시 미래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슐랭 3스타 셰프로 일을 하다가 환생한 이연과 마주하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과연 연지영은 갑신사화를 막고 역사를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로 돌아가 환생한 이연과 만날 수 있을지 다음 주 회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